50대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사이에 체내 알부민 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피로가 길어지고 상처 회복이 느려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혈액의 70%를 차지하는 알부민은 단순한 단백질이 아니라 우리 몸의 회복력과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적혈구와 백혈구가 사라진 뒤 남는 맑은 액체, 그게 바로 혈장이고 그 안의 주성분이 바로 알부민입니다. 이 단백질은 약물, 지방산, 호르몬을 운반하며 몸 전체의 삼투압을 조절합니다. 결국 피 속 순환이 원활해야 약물도 영양도 제 역할을 합니다. 회복의 속도는 알부민의 농도와 정비례한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알부민은 혈액 속 지방과 지질을 운반하며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치가 낮으면 고지혈증과 혈관염증이 쉽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알부민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혈류가 활발해지고 혈관 내피세포의 재생이 촉진됩니다. 혈관 건강은 곧 전신 회복력의 기초가 됩니다. 알부민은 간의 해독 과정과 면역세포의 활성화에도 깊게 관여합니다. 류머티즘, 염증성 질환 환자들에게 투여했을 때 염증 지표가 감소하고 감염률이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단순한 영양 보충제가 아니라 몸의 방어 체계를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하는 이유입니다. 알부민 농도를 높이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의 치료보다 꾸준한 섭취와 균형 잡힌 단백질 관리가 핵심입니다. 이 작은 단백질이 인간의 생명을 지탱해 왔습니다. 피 속의 균형을 지키는 일, 그것이 곧 회복력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단백질이라 하면 근육이나 콜라겐을 떠올리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인공은 알부민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단백질 없이는 인체의 균형도 생명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알부민은 간세포에서 합성되어 혈류로 방출되며 이후 온몸의 조직을 돌며 끊임없이 일합니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운반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 약물, 호르몬, 지방산 등 수많은 물질이 알부민의 표면에 매달려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알부민은 일종의 혈액 속 화물선인 셈입니다. 이 운반 기능이 없으면 영양분은 세포에 도달하지 못하고 노폐물은 제때 배출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무는 삼투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혈관 안팎의 압력 균형은 매우 섬세하므로 알부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 조직에 고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종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즉, 알부민은 우리 몸의 수분 밸런스를 지키는 핵심 조절자가 되는 것입니다. 농도가 낮아지면 붓고 농도가 정상화되면 부기가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단백질에도 치명적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당독소, AGE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먹는 단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통해 생성되는 물질로 혈당이 높을수록 많이 형성됩니다. 문제는 이 당독소가 알부민과 결합하면 구조가 변형되고 그 결과 원래의 운반 조절 기능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합된 알부민은 독소를 온몸으로 퍼뜨리며 염증과 세포 손상을 촉진합니다. 알부민은 스스로 희생하며 독소를 붙잡지만 결국 그 대가로 기능을 잃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알부민의 농도가 떨어진 사람은 신장질환, 간경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서 알부민이 당독소에 과도하게 결합된 사례가 빈번히 관찰됩니다. 이는 신장에서 단백질이 새어나가는 단백뇨로 이어지고 결국 신부전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혈중 알부민 농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생명력의 지표입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면역, 회복, 재생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알부민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당독소의 유입을 줄이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당분, 구운 음식, 가공식품은 당독소의 주요 원천입니다. 둘째, 간의 회복력을 지켜야 합니다. 간이 약해지면 알부민 생산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단백질 섭취는 필요하지만 발린, 류신 등과 같은 특정 아미노산을 과잉 섭취하면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특정 유산균이나 아미노산 복합체를 통해 당독소를 분해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핵심은 알부민을 외부에서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알부민을 맑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피를 맑게 해야 건강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표현의 과학적 근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피가 맑다는 말은 혈액 속 알부민이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독소가 적고 구조가 온전한 알부민은 인체의 모든 세포에 깨끗한 물질을 전달하며 노폐물을 거두어 갑니다. 결국 건강이란 깨끗한 피의 문제이며 깨끗한 피는 깨끗한 알부민에서 비롯됩니다. 알부민은 여전히 조용히 일하지만 인류가 건강하게 늙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충실한 파수꾼입니다. 노화는 결국 혈액의 질이 결정합니다. 바로 알부민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50세 이후 인류의 대부분은 그 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수치가 낮으면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면역력도 둔화됩니다. 그 작은 단백질 하나가 생명력의 속도를 조절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이 단백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의대 최근 보고서는 알부민이 체내 약물 전달 속도를 평균 1.6배 높이고 손상된 세포의 재생 신호를 촉진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 혈류 속에서 단백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수록 몸의 운송 네트워크가 활발해집니다. 이로 인해 피로 회복이 빨라지고 조직 손상 후 회복 시간이 단축됩니다. 결국 알부민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몸의 회복력 자체를 조율하는 군자적 장치인 것입니다. 2020년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은 노화한 생쥐의 혈장을 절반 교체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교체 용액에는 멸균된 알부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몇 주 뒤 늙은 쥐의 뇌세포와 간, 근육 조직이 다시 활성화되는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혈장 속 단백질 균형이 세포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는 최초의 데이터입니다. 이 실험은 곧 인간 실험으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 미국의 기술 기업가 브라이언 존슨은 아버지의 혈장을 자신의 혈액과 교체했습니다. 이후 그의 생물학적 나이는 25년 젊어진 46세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청춘 단백질이라는 별명은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서울과학의료원의 임상 보고서에서도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혈관이 막혀 응급수술을 받았던 한 60대 남성은 매일 일정량의 알부민을 섭취하며 6개월간 회복 프로그램을 병행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중 알부민 농도는 기준치의 1.4배로 상승했고 혈관벽 염증 지표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그는 혈관약을 끊고도 피로감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꾸준한 섭취가 회복의 결정적 요인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알부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운반과 방어입니다. 지방, 약물, 호르몬, 미네랄 등 거의 모든 생리활성 물질을 혈류 속으로 실어 나르는 운반, 항산화 및 해독 작용을 수행하며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간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어입니다. 이 두 기능이 균형을 이룰 때 혈관의 찌꺼기가 줄고 간의 대사 기능이 회복됩니다. 결국 깨끗한 혈류는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알부민을 핵심 성분으로 한 메디컬 푸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주간 알부민 보충식을 섭취한 그룹은 근육 손실률이 18% 낮았고 피로지수도 25% 감소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자에게서 혈관 탄성이 회복되는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이제 알부민은 병원 수혈실이 아닌 식탁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회복의 영양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병을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쉽게 지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복잡한 유전학이 아니라 단백질의 균형에 있었습니다. 알부민은 피로의 해소, 면역의 재건, 노화의 지연까지 인간 회복력의 경계를 넓히는 실질적 열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학이 이 단백질의 모든 메커니즘을 밝혀낼 그날, 젊음은 더 이상 나이의 특권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생화학의 결과가 될지도 모릅니다. 알부민에 관하여 좀 더 관심을 갖고 알아보시면 시니어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건강한 노후를 즐기시길 바라며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건강하세요.